자, 예, 보시죠. 책으로 23쪽입니다. 그러니까 23쪽에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칠판 아까 저기 앞에서 먼저 본 게 있었죠. 그러니까 도시군은 뭐고요? 네 글자 특광시군.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죠.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 군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칙대로 가면 이제 161권이 다 쌓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2030 세종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2030이니까 20년 뒤에는 다음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몇 년에 세웠다고요? 20년짜리 그림이니까 2010년에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뒤인 그러니까 2030년에는 그러니까 세종을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세종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계획 세우는데 아까 이제 이 절차 비슷한 절차가 있죠. 이 절차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 절차 거치는데 2년, 3년 그러니까 예산 그러니까 8억, 10억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2010년에 세웠는데 요 아래 숫자요. 몇 년도에 최종 발표가 됐냐면 2014년 2월 달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게 지금 3년이 꼬박 넘게 걸렸다는 거죠. 이 책 하나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 예산은 그러니까 그건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러니까 20년 된 계획 5년마다 검토하는 게 있죠. 이제 아직 안 봤습니다만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천안도 역시 당연히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안,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도 곧, 그러니까 이제 5년마다 하니까 지금 2015년에 뭔가 출발했을 거라고요. 지금 2018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15년에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세종, 그러니까 2035 세종 도시 기본계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 과정이겠죠. 2018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2015년에 봤을 때 2035년에는 세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천안도 2030 2010년에 세운 계획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15년에 이제 검토를 해서 20년 뒤 뭐 만드는 거고요.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5년마다 검토하는 건 이제 곧 다시 뒤에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있던 계획을 검토하는 거라고요. 검토하는데, 그러니까 천안에서 이 계획 검토하는 데만 11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있던 계획 검토하는 데만 11억. 그럼 없던 거 첫 방 세울 때는 한 20억 가까운 돈, 15억 뭐 20억 가까운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 우리 특광시군이죠. 우리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각각의 시, 군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큰 그림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 책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요. 그러니까 쭉 보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23쪽에, 그러니까 제2절, 네모 1번, 양과 1번, 의. 앞에 있었지만 또 한 번 더 하고요. 그러니까 양과 1번, 도시군, 표시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단,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특특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 네 글자로 특광시군, 풀어서 얘기하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 표시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표시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표시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별별 도면들이 많이 나오겠죠. 부동산에 대한 거니까. 뭐, 안예로 뭐, 아무튼 뭐, 별별 도면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도면들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이게 지금 뭐,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주변, 교차로, 교통량, 현황입니다. 교차로에 대해서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놨다고요. 그것에 맞춰서,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지금 서세종 북공주 IC, 거기 도로를 몇 차로로 할 건지,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있는 대로 선 그어놓은 건 아닐 거잖아요. 몇 차로를 할지. 그래서 그 도로를 몇 차로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큰 그림을 정하고 이러이러하고 교통은 이렇게 이런 축으로 그러니까 흘러가게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한 건의 도로 계획들이 다 세워지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양과 1번 법적 성격, 판과 1번
뭐 비구속적 계획 역시요. 방과후 1번에 첫 두 줄 다 빼고요. 셋째 줄 와서 램적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표시요.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20년짜리 큰 그림 발표했다고 해서 새로운동 53번째 뭐 짓네 못 짓네 그런 내용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 없는 거고요. 큰 방향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24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양과 1번 수립 대상 지역 그러니까 방과 1번 의무적 수립 그러니까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광시군이고 그 특광시군을 땅바닥으로 얘기하면 그냥 거의 그대로요. 장점만 빼면 되죠. 장수만 빼면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시, 군에 대해서 누가 세운다고요? 그 책임자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세우는 거죠. 방과 2번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군의 인구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 함수를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에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역시, 그렇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그렇죠? 10만 명 이하인 시군.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군으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 그렇죠?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과로 3번 인접도시의 관할구역 포함.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그렇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와 협의, 그렇죠? 협의한다. 보시죠. 그러니까 그 기본은 그러니까 도시군 전국 161개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세우는 게 원칙. 그런데 요거 하나, 이 책 하나 세우는데, 그러니까 10억, 검토하는 데만 11억, 뭐 그 정도가 든다고요. 근데 조그만 동네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역시에 붙어 있지 않은 시군으로 얼마 이하요? 인구 10만 이하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그러니까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괄호 3번 앞에다가는 그냥 A 플러스 B 쓰시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예까지 쓰시죠. 그러니까 전주 플러스 완주 한 권으로 낸 곳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반괄호 2고 이게 지금 반괄호 3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으면 수도권은 크게 개발되는 곳이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그러니까 뭐요, 그 대구 등이 있습니다. 광역시에 붙어 있으면 광역시는 그래도 크게 뭔가 움직여 나가니까 그 옆에 있으면 휘둘리지 말고 자기 중심 잡으라고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에 붙어 있지도 않은 어디? 그러니까 산골 마을 10만 이하. 그러니까 다음에요. 저 바닷가 마을 10만 이하. 저 농촌 마을 10만 이하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에 붙어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는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 산골 바닷가 어촌 마을 10만 이하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예로 산골 보자고요. 뭐 산골에서 가장 크게 돈 되는 게 뭐예요? 산삼 한 번 캐면 가장 크게 돈 되는 거죠. 근데 뭐 산골 마을에 그러니까 뭐 거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거 갖고 이런 책 하나 만든다고 10억 할 바에야 차라리 효도잔치 하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마다 있는 마을회관에 그러니까 조리사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급식사 그 영양사분들 보내셔서 식단 좀 잘 짜드리고 그러니까 부식 좀 제공해 좀 만난 거 제공해드리고 하는 게 낫지. 이런 거 없다고 해서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런 거죠. 뭐 이 책 나오면 산삼이 많이 나와요?
산삼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 거죠. 뭐 산삼 캐는 아저씨가 누구고요? 저 아저씨 누구요? 산삼 캐는 아저씨 뭐라고 불러요? 신만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만이. 저 아저씨 누구예요? 신만이야. 신만이야. 여기에서는 이런 책 필요 없다고요. 어디라고요? 신만이야. 신만이야. 아무 관계 없다고요. 신만이야. 그래서 신만이야죠. 산삼 캐는 아저씨를 산만이라고 부르면 여기를 뭐라고 할 거고요? 산만이라고 했겠죠. 근데 산삼 캐는 아저씨를 신만이라고 부르니까 여기다도 신만이라고 했다고요. 신만이야. 됐죠. 산삼 캐는데 이 책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요. 그러니까 A, B, C 각각들 자기계획 세워야 되죠. B 자기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A, B, C 그러니까 세 개를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이 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서 이미 발표가 됐다고요. 이미 발표가 됐는데 쓸데없는지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취지를 이해하시면 됐고, 다음에 두 번째요. 인접항고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와 완주는 아주 밀접한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전주 따로, 완주 따로 해봤자 서로 뭐 전주에서는 완주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고 완주에서는 전주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아예 한 권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립하지 않는 곳들도 꽤 되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같이 합쳐서 세운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161권이 아니라 훨씬 적은 권수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요. 양과 2번 수립권자, 승인권자. 그러니까 판권 1번 수립권자. 그러니까 판권 1번 X요. 그러니까 수립은 앞에서 보셨고, 판권 2번 그러니까 승인권자. 동일함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이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확정, 표시요. 스스로 확정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그러니까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직접 확정한다. 이제 절차도 곧 볼 건데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6쪽. 강의노트의 6쪽. 그러니까 1-11 보시고요. 그러니까 1-11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확정, 수립 승인 절차입니다. 아직 그 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들도 이 말들도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편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보시자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확정 승인이 있는데 7번이요. 도시군 네 글자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직접 확정할 수 있다고요. 지가 직접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계획을 세웠으면 지 윗사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줄여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지금 이것과 지금 그 그림이 지금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스스로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올라가는 화살표, 시장 군수는 지 윗사람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다고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뭐 특특은 빼고요. 그다음에 절차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뭐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검은 바탕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입니다. 기초사,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를 2글자 공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회, 그러니까 공람 곧 뒤에서 볼 거, 그러니까 1-13 제목 잠깐 보시죠. 1-13 6쪽에 1-13 제목을 보시면 6글자 주민의견 청취를 2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올라와서요. 1-11 제일 아래에 있던 검은 바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기초사고, 그러니까 공람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요. 하얀 바탕.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 세우려면 뭐 하고요?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주민의견이 아니라 뭐고요? 공청회를 한다고요. 1-11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글 단어들도 좀 눈에는 익지 않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가 확정하면 되고, 7번요. 시장 군수는
여기까지 해서 계획을 올리는 거죠.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올렸습니다. 도지사한테 올라왔으니까 도지사가 뭐 거치고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도지사가 뭐 한다고요? 승인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말들을, 그러니까 글자만 계속 그것만 본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붙여서 흘러가시면 되는 거죠. 기초사하고 공청하고 의견 듣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요거인 거죠. 이게 답니다. 뭐 5년 검토 하나 있겠죠. 다음 이제 책 오시고요. 책 와서, 그러니까 25쪽에 양괄호 3번 수립 절차. 그 검은 바탕 중에 또 검댕이. 그러니까 기초조사 표시요. 기초조사. 공청회 표시요. 공청회. 지방회 표시요. 지방회 의견을 듣고 가게 됩니다. 방구 1번 기초조사.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인구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사항 중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표시요.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긋고요. 한 문장에서도 내용이 끊어진다고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과례에 있는 이하 토지적성 평가 표시요.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에 대한 분석 과례에 있는 재취약성 분석 표시요.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긋고요. 다만 다음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표시요. 하지 않을 수 있다. 넘기지 마시고요.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정치 이 절차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초조사에,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별도 항목으로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 부록으로, 그러니까 토지적성 평가, 그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적성 평가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니까 그 해본 적성 평가가 있습니다. 적성 평가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 원 1시간, 이번 시간은 공부 수업 안 한대요. 근데 시험 같은 거 본대요. 아이고 선생님 맞아요? 아니 안 때린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냥 수업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풀기만 하면 된대요. 뭐 그래서 뭐 그림이 있고 뭐 이 그림 뒤에 숨은 게 뭐고,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의 떠오르는 단어를 연결하시오 뭐 등등등 그런 거 1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험지 내고 나면 한 2달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평가 결과 보고서 분석서가 오죠. 학생은 개똥이 학생은 과학자로서 소질이 있습니다. 뭐 소똥의 학생은 뭐 무슨 이제 그 학자로서 소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적성평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무슨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그런 뭐 적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사람에 대한 적성평가가 아니라 뭐에 대한 적성평가를 한다고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한다고요. 땅한테 물어보는 거죠.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토지한테 다 물어보고 가라고요. 토지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쓰지 마시고요. 그냥 딱 2가지요. 대한민국 땅 2가지. 제일 위에 대한민국 땅바닥 4가지는 뭐고요? 앞글자 4개 도관농자가 있고, 그것의 전제가 되는 거 2가지. 대한민국 땅바닥 2가지 뭐가 있고요? 콘크리트 땅, 나무 땅, 뭐예요? 개발 땅, 보전 땅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안 쓰는 게 쓰면 또 신경 쓰고 외우게 되니까요. 안 쓰는 게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그러니까 중간 땅이 있습니다. 땅 다 점수를 매겨보면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개발 적성입니다. 이 땅은 아무튼 무슨 적성입니다. 농업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보전 적성입니다. 라고 하는 게 땅에다 점수를 매겨서 점수대로 등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뭐 하는 게 가장 낫고요? 콘크리트가 가장 낫죠. 그러니까 이 땅은 콘크리트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콘크리트 붓지 말라고요. 이 땅도 콘크리트 붓지 말라고요. 콘크리트는 안 붙지만 그러면 농업과 보전의 차이는 뭐예요? 결국 도관농자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가장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콘크리트는 못 붙지만 김제평야 농사 지으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악산, 정해진 등산로 말고는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고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되니까 여기는 가능하면 사람도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뭔가 그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셋 중에서 아파트 단지는 어디다 놓는 게 나아요? 보자고요. 어느 대상 땅을 다 했다고요. 대상 땅을 했는데 아무튼 뭐 편하게 이렇게 나눠졌다고 치죠. 개발적성, 농업적성, 그다음에 보전적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파트 단지는 1, 2, 3 중에 어디에 넣는 게 낫겠고요? 1번에 넣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나중을 위해서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곳은 어디로 하고요? 3번으로 하고요. 그래서 땅에 맞춰서 땅의 성격에 맞춰서 해야지 강 바로 주변, 그러니까 산에서 계곡물이 흘러나오는 그 주변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그래서 땅 성격에 맞춰서 해라. 근데 이제 개발을 사람들이 개발은 계속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농업이나 보전 쪽에도 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발을 할 거면 가능하면 농업 쪽에 보전은 좀 놔둬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뭐 우리나라 10년 전만 해도 지진 생각한 적 있었어요? 없었죠. 이제 지진 본격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 부족 국가, 뭐 이제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이죠. 지금 어저께 비, 눈 와서 얼마나 반가워요. 지금 저기 어디요? 어디 저수지 밑에 뭐가 있었는지 다 이제 확인됐잖아요. 며칠 전에요. 저수지가 싹 말라갖고 저수지 바닥에 뭐가 가라앉아 있었는지 뭐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됐을 정도였습니다. 비, 눈으로 조금 해결이 된 거죠. 지진, 그다음에 그런 수해, 그러니까 큰 비가 오거나 또 여름에 막 큰 장마가 올 수 있죠. 그런 재해에 잘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경우에는 이런 것들 안 해도 된다. 다음 쪽 가세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기업관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 실시한 경우 니은번 관계없고요. 동그라미 2번 재취약성 분석 기업관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재취약성 분석 실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몇 년은 되어야 강산이 바뀌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거죠. 5년 동안 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뭐 지구 온난화 속도가 워낙 세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들도 이제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지금 옛날에 동해만 가면은 그냥 뭐 회만 시키면 오징어, 채썬 거, 물 오징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이렇게 기계에다 액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채썰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아줌마가 해서 이렇게 썰어주는 거예요. 오징어 지금 회 나와요? 서비스요? 안 나오죠. 오징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오징어 안 잡히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0.5도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사람은 0.5도면 뭐 큰 차이 없이 생활하지만 물고기는 0.5도면 애들이 노는 자리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 바닷가 온도가 지금 2도가 올랐다고요. 10년 동안요. 2도가 올랐으니까 물고기 분포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오징어 배는 나간대요. 오징어 배가 나가서 오징어를 잡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7%가 잡힌대요. 100상자를 잡았다면 지금 이제 7상자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고요. 다 이제 차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뜨거워져서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고요. 오징어를 볼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속담도 이제 머지않아 바뀌겠죠. 아직까지는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하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5년 동안은 크게 바뀔 일이 없겠죠. 됐습니다. 기초조사 내용 봤고요. 다음 뭐하고요? 공청회 합니다. 방과로 2번. 그러니까 제목 끝에 땡땡 공청회 표시요. 공청회. 보면 특별시장 공항시장 특특시장 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일간신문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서 미리 공청회 표시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표시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뒷내용 빠는 얘기고요. 방과로 3번 지방의회 표시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겠죠? 아까 처음에 부동산 공법의 법을 얘기할 때 우리 중앙 권력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산군, 수양대군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셋으로 나눠놨죠. 삼권 분립이요.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있고
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서로 견제를 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한다는 말이요.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을 잘못한다고요. 방 빼시지.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은 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잘못하고 있으면 방 빼시지 하는 거죠. 왜 내가 방 빼? 못 빼. 그러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줄을 그만 싸워. 갖고 와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방 빼야 되겠네. 그래서 방 빼게 됐잖아요. 그 이정미 그 재판관 아줌마요. 그 머리에 그 플라스틱 롤이라고 하나요? 그냥 롤이라고 하나요? 뭐요?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거요. 아,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모르니까 뭐라고 하셔도 그게 제 귀에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러듯이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 정부에는 지방 판사 선거로 뽑진 않잖아요. 그 영화 배트맨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 판사, 지방 검사하고 맨날 그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들 있잖아요. 시장이 있고 지방 검사가 있고, 그러니까 지방 경찰이 있고, 그래서 배트만하고 그 셋 사이에 막 이렇게 막 이러저러한 관계들 있고 뭐 그런 것들 영화의 한 스토리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 판사를 선거로 뽑진 않죠. 그렇고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뽑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하라고요? 견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계속 아까도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지방의회, 여기서도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죠. 방법 3번 보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 표시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수립 절차 끝났고, 질판형. 그러니까 질판형. 특광은 스스로 확정한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한다. 양보하러 4번. 그러니까 제목에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특특반한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표시요. 확정. 껌바탕 중에 또 껌댕이. 그러니까 협의 표시요. 심의 표시요. 확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한다. 협의는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심의는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겁니다. 방관 1번. 협의와 심의 표시요. 협의와 심의.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표시요. 수립 위에다가 확정 쓰시고요. 확정이라고 하든지 수립이라고 하든지 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한 대목에서도 이 단어 저 단어 막 뒤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립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끝. 뒤에 나온 적 없고요. 방관 2번 X. 양관 5번.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 칠판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어디까지 했어요? 지초조사 공청회 의견까지 해서 수립을 해서 도지사에게 올렸죠.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양과로 5번. 그러니까 그림에서 그러니까 협의, 심의, 승인 표시요. 협의, 심의, 승인. 방과 1번 협의와 심의 표시요. 협의와 심의. 보면 도지사 표시요.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 표시요.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방과 2번 X.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3번. 양과로 1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다음 쪽 와서요. 그 박스에다가 X 하시고요. 그러니까 박스 X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면은 그분의 그러니까 성향을 알 수가 있죠. 어떤 X 경사났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X 하시기만 하게 되고요. 아무튼 시험하고 관계없죠. 왜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사는데 사람 사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런 거 아닙니다.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나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자리 가서 보겠습니다만 또 이것도 이제 3월 수업 3, 4월 순환에 3월에 셋째 주, 넷째 주가 끝나야 아시겠습니다만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광역도시계획도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아니고 무슨 계획 사항이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시험거리인 거고, 그러니까 저쪽 뭐 광역도시계획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아예 거리가 아닙니다. 양바로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보면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등은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숙제해올 때 요렇게 해문이라, 숙제할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런 문서 작성 지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상중하에서 아랫사람이 정할까요? 윗사람이 정할까요? 윗사람이 정하죠. 그래서 공법의 어지간한 기준은 다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거리가 안 되고, 다음에 박스 중에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아래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다가만 동그라미 하나 더 하시고 나머지 박스 X예요. 동그라미 2번만 흘러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뻔한 얘기예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그렇죠?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왜요?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고요. 20년짜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20년짜리 큰 그림이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시콜콜 세부적인 걸 정했다가는 상황 바뀔 때마다 계속 계획을 손봐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세운다. 그런 겁니다. 다음 쪽에요. 29쪽에 네모 4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수는 5년마다, 그렇죠?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그렇죠?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하며 됐습니다. 거기까지. 주 내용 관계없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하라고요? 그러니까 5년마다 검토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요.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5쪽. 그러니까 1-9 행정계획 검토가 있습니다. 표가 옆으로 3칸이죠. 3칸 중에 두 번째 칸이요. 검토하지 않는 것도 있고 1년마다 검토하는 것도 있고 5년마다 검토하는 것도 있고 3년마다 검토, 매년 검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칸 행정계획은 그러니까 대부분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첫째 표가 5줄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검토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년마다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은 나중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는 대부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몇 년마다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의 세 번째 칸 제일 아래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써져 있죠. 그래서 몇 년마다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각 계획 성격에 따라서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른 내용들 좀 익숙해지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행정계획은 어지간하면 5년마다 검토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도시군 기본계획 뭐 다 끝났습니다. 절차 다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광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받는다 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부 장관 승인받는다. X.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시군은 도지사 승인받죠. 특광은 국토부 장관 승인 X. 아니라 특광은 스스로 확정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한 대목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낼 게 없다고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뭐요?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다죠. 지금 책에 있는 걸 빠짐없이 다 옮겨 썼잖아요. 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쓸데없이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뭐 수립하지 않는다. 뭐 3만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10만이야. 됐죠?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제 3절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되는 겁니다. 7번 보시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보셨던 책자요. 20년짜리 큰 그림이죠.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군을 어떻게 하겠다는 500쪽, 800쪽 되는 책이라면 아까 기반시설에 도로 등 해서 몇 가지 공적시설이 있었어요? 53가지 공적시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53개개요, 54개개요, 뭐 그런 건 시험에 아니지만 그냥 공적시설 53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종에서 1년 내내 도로 한 건, 여기가 기반시설에 설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치, 정비, 개량이 있다고요.
세종에서 1년 내내 도로 한 건도 결정하지 않을까요? 도로 한 건은 어딘가 결정할 수 거잖아요. 아무리 안 해도요. 도로 한 건은 결정할 겁니다. 또 더더욱도 세종은요. 지금 이 행정도시로 정해져 있는 이 덩어리하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러니까 오송까지 퍼져가 있는 이 주변 덩어리하고의 이 연결들을 또 강화해 가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만 딸랑 이걸로만 갈 거예요? 아니죠. 이 주변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맺어가야 되고, 주변도 아직도 개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계속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3가 중에서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다, 아니면 이제 정비한다, 또 아니면 개량, 이제 개량이라고 하면 이제 저쪽과 같이, 그러니까 저쪽은 거의 뭐 설치 수준이죠. 아까 얘기했던 IC 나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어느 도로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반듯하게 바꾸게 하는 게 이제 보통 개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 중에서 뭐 어느 하나씩만 결정을 해도 1년에 몇 건요? 53건 결정이 있는 거죠. 도로 10건, 수도 10건, 하수도 10건, 10건씩 결정하면 1년에 요것만 갖고도 530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이것저것 하면은 거의 보통 어지간한 시군에서는 1년에 1000건 정도 결정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심관리계획은 1년에 1000건 정도가 결정되는데 그 각각마다 이런 절차들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절차가 초점이고, 그다음 이제 각각의 어느 정도 중요하고 어떻게 재산권에 영향 미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다음 주 수업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책 보시면 29쪽 네모 1번 의와 성격, 아까 보셨고요. 양괄 1번 의, 뭐 세 줄은 아무 의미 없고, 뭐 특광시군, 도시군 특광시군은 이제 됐고, 그 박스에 아까도 표시했지만 또 하시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몇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몇이요? 용도지구. 동그라미 2번 그 구역 4개의 구역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구역이라고 쓰시고요. 용도구역, 예,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시설 몇이요?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번 도시사 빼고요. 개발사업 몇이요? 개발사업. 정비사업 몇이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몇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몇이요? 지구단위 계획.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몇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표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10글자 혀도 안 돌아가요. 양괄 2번 법적 성격, 방괄 1번 구속적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그로 인해서 일정한 국민에게 행위 제한 등의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 표시요. 위에 써져 있고 아래 또 써져 있네요. 지난번에 셋째 줄에 표시했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둘째 줄에 국민에게 행위 제한 등의 직접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그러니까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아직 세부적으로 다 안 봤습니다만 용도지역 중에 도관농자는 아시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자고 땅바닥에다 이름을 정했습니다. 20층 상가 지을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 만든다고 결정을 했다고요. 거기는 도로 문화센터를 만들어야죠. 그 땅에다가는 건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가 아니라 뭐였고요? 주민의견 청취인 거고요. 근데 또 뒤에서 가서 보도록 하시죠. 갑니다. 다음에 뭐 방괄 2번 나중에 보시고, 네모 2번 도시군관리계획 2반이 있고, 결정이 있는데요. 우선 책 보시기 전에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에 6쪽에 1-12요. 강의노트 6쪽에 1-12 도시군관리계획 2반 결정. 관청이 이런 A라는 기준 또 B라는 기준 이런 게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좀 어수선한데 아무튼 각각을 따로따로 아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죠. 그리고요. 아까도 잠깐 흘러가는 얘기로 했지만 40문제 중에 관청 중에 누가 뭐 하게요? 한 문제예요. 40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요. 정답 걸리는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는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법 전체에도 지문에도 빠질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공법 자체가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못한다 규제하는 것과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요. 행정청 그러면서 국민이 뭔가를 할 때는 관청에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도장을 받을 거냐고요. 또 어떤 계획은 관청 중에 누가 세우고 누가 결정할 거냐고요.
그래서 공법 어디에서도 관청이 빠지지 않고 얘기가 된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 관청 중에 누가 뭐게요? 거기다 정답 고르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관청 외우는 게 공법이 아니라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책에 써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 맥을 잡기 위해서 읽어가는 거지, 관청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 세상에 그러니까 소용없는 그러니까 일 중에 그 두 가지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거 할 엄두도 안 내시고 다행히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그 어느 학원에서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남자애들 넷인가요? 뭐 모여서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오전 수업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수강생들이 뭐 복사 바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아무튼 이렇게 뭐 뭔데요? 그랬더니 저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공법 시작부터 끝까지 관청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 특별시장이 하는 거, 그걸 다 써놨어요. 또 이제 또 같이 또 한 벌 또 더 만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날 효력 발생, 다음 날 효력 발생, 5일 후, 10일, 뭐 20일, 60일, 몇 년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좀 나도 좀 줘. 선생님도 보시게요. 아니 갖다 버리려고. 숫자는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고요. 숫자 갖고 틀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 까먹었다고 해서 집안에 그러니까 키패드로 바꿔놨는데 그거 못 눌러갖고 집에 못 들어가신 분 있어요? 그거 까먹으신 분 있으시냐고요? 숫자는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청 중에 누가 뭐 하게요? 40문제 중에 정답 거는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청은 아예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관청은 전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이 제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이게 주민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의 초점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관청과 주민 생활이 같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구 개똥이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죠. 또 이제 그러니까 여제로 하면 이게 여기는 이제 세종이어서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공주시에 사는 그러니까 개똥이를 보자고요. 공주시에 살고 있는 개똥이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죠. 충남 도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또 공주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똥이 생활관에서 공주시장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개똥이만이 아니라 그 옆에 뭐 아무튼 그러니까 천안까지 포함하는 충남 도지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라도를 포함해서 경상도를 포함해서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구분의 가닥은 잡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지만 시험에서 그거 물어보는 건 초점은 아니라고요. 뭐 입안 결정까지 보고 그러니까 쉬도록 하죠. 도시군관리계 계획을 누가 세우냐고요. 그러니까 입안 회사에서 기한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한다고 하고요. 결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시는 표현들이죠. 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하진 않으신지 그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금 내서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아까 그 200명 동그라미들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라고 월급 주고 있어요. 지역 주민 불편하지 않게 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역 주민은 나의 이익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중에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행정청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까지만 행정청이고 7급, 9급 공무원 아저씨는 그냥 공무원인 겁니다.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하진 않은지, 문화센터가 더 필요하진 않은지, 도로가 불편하진 않는지 등등등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지금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요. 도시군 네 글자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우리 지역 주민은 불편하지 않는지 따지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그러니까 구청장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하진 않으신지 따져야 되니까 누가 하라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시장이, 군수가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으신지를 따져서 요거는 필요하네 계획을 세우라고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저기도 X했고요. 뭐 X요. 구청장은 뭐요? 쓰레기. 구청장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은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지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거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대한민국 해집고 다니는 경부고속도로는요,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죠. 충청남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어느 한쪽 시장이 아니라 충남 10개 시군이니까 충남도지사가 세워야 되죠. 됐습니다. 도시군 이어서 보고요. 도시군 이어서 특광시군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충남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결정이요. 결정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있고, 시중에서 50만 이상 뭐가 있다고요? 대도시가 있죠. 그냥 여기는 외워야 돼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뭐 하고요?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국민 삶은 어디서 하고요? 지방에서 하는 거죠. 지방인데 시도지사요, 시군구요. 시도지사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0만 이상 대도시장 몇 년 동안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 데모하고 단식하고 난리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권한을 따냈어요. 시도지사만이 아니라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는 당연히 누가 결정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어느 동네를 깔끔하게 하는 건, 여러분도요. 저기 음료수 때에서, 그러니까 음료 마시고 그 앞에 조그만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 뭘 드리는데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 오셨는데, 뚜껑이 딸깍 하면서 쓰레기가 튀어나왔네요. 그럼 그거 보신 분들 바로 집어서 다시 쓰레기통에 넣으시잖아요. 음료수 때 앞에 물방울 몇 개 떨어졌으면 휴지 좀 이렇게 해서라도 닦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다들 그러시죠, 지금. 네, 그러고 계신다고요. 그러듯이 깔끔하게 하는 건, 아랫사람도 깔끔하게 하면 동네가 깔끔해서 훨씬 좋은 거죠. 깔끔하게 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뜻들이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한 건데, 그거 빼고 나면 다 된 겁니다. 책으로 그 표를 읽어보시라고요. 표를 읽어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도시군,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불편하진 않으신지 하는 거니까 도시군 네 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이 위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특광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는 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위반하는 게 원칙, 굵은 글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특특은 빼고요.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도시군 관리계 결정. 그러니까 누가 원칙이요? 시도사, 대도시장, 시댁 이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이 원칙. 그래서 특광도 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굵은 글자로 써져 있고, 경부고속도로 등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거기에는 이제 지지라고 써져 있는데, 지지가 결국은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지금이 어떤지 알아야죠. 기초사하고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절차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지형도면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자세한 지도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잠깐 쉬겠습니다.